굉장히 또 어설프다. 오케이. 자, 센터장님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음소거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십니다. 경상총괄단 동대구센터 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계시죠? 새롭게 나온 테드-T 검사. 화면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안 보여서 혼자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검사 다 해보셨나요? 특히 우리 아이랑 나랑 먼저 해보시면 느낌이 제일 먼저 오실 거고요. 저 벌써 한 30명 넘게 풀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검사를 하면서 일단 느낀 거 1번, 우리가 채용하기 너무 좋겠다. 그 다음 2번, 엄마를 알고 우리가 상담을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어쨌든 이걸 잘 풀어만 낸다면 TED-S랑 문해력이랑 같이 연결해서 크로징 확률은 확실히 올라가겠다. 제가 어쨌든 발견한 게 된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검사를 통해서 상담을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포인트, 뭘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우선은 저희가 이 검사 자체가 뭔지가 되게 중요한데 어머니들께 어쨌든 저희가 이거 검사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 문구인 것 같아요. 오은영에서 하고 있는 오은영 선생님의 진짜 아카데미에서 활용하는 기질인데 저희가 제목을 기질 검사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제목을 읽어보시면 기질, 조화, 적합도 검사라고 해요. 부모와 자녀 간에 각자의 기질이 있고 그 기질을 서로 간에 이해를 해서 어쩌면 우리 아이랑 잘 교감을 하고 지혜롭게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 그 스터디 강의 있잖아요. 그 강의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 그 강의 들으면서 너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출근길에 그 강의를 매일 듣고 출근하시는 걸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넣어놓은 페이지가 뭐냐면 이 페이지예요. 질문지에 있는 페이지. 질문지를 여시면 1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기질, 조화, 적합도를 분석하는 검사. 그 다음에 2번 오은영 박사와 심리 전문가 5대 영역의 전문가들인데요. 그 영역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영역을 읽어보시면 임상심리, 그리고 놀이, 감각통합, 인지, 언어 전문가. 이 5가지 영역의 전문가들이 만드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기질에 따른 맞춤 코칭을 도와드리겠다. 근데 엄마들한테 꼭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질은 변하지 않는 고유의 성질, 또 성격은 우리가 사실은 어느 때건 환경에 의해 변할 수 있는 거. 근데 엄마가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은 우리가 성격이죠. 기질을 엄마가 잘 알지는 못하세요. 그래서 그 기질을 알고 아이를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 검사는 부모용이 있고 자녀용이 있잖아요. 다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한 몇 분 정도 걸리시던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한 10분? 15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더라. 근데 이 검사 또한 아이가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근데 3학년 아래 친구들은 본인 판단력이 조금 흐리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같이 하기를 조금 권장드리고 싶어요. 자녀용도 부모가 하시죠? 그 다음에 부모용도 부모가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옆방에서 상담하고 계시는데 엄마가 보는 관점의 자녀와 아빠가 보는 자녀의 관점을 통해서 보통 한 가구에 꼭 2가지 정도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 별받치 뽑으시면 요 문구 나와요. 왜냐하면 저희 이 5가지 검사가 첫 번째가 활동성, 두 번째가 규칙성, 세 번째가 정서 반응성, 네 번째 민감성, 5번째 사회 관계성. 그러면 어쨌든 이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활동성이라는 걸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움직임의 강도, 속도. 그러면 아이가 활동성이 높다면 아무래도 움직임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도 많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접근이 높대요. 그럼 개방성도 높다는 얘기죠.
저희 케이스 S랑 계속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활동성을 봤을 때 아이들의 봐야 되는 관점, 첫 번째는 개방성이다. 캐드 S에서 내가 원래는 PPT를 만들 수 있었으면 캐드 S랑 같이 비교를 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성은 개방성. 그 다음에 우리 흥미 관심도 있잖아요. 흥미 관심도가 좀 적극적인 아이인지 아니면 좀 소극적인 아이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 규칙성. 규칙 규범을 잘 따르냐, 내가 말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제대로 따라오냐, 이제 이런 건데, 사실 저희 캐드 S에서는 준법성이죠, 준법성. 그래서 준법성과 플러스해서 성실성까지 사실은 갖춰진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규칙을 찾고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 끝까지 해내는 힘은 책임성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S 검사에서 이 부분을 같이 양육하는 태도에 의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좀 되게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서의 반응성이 있고 민감성이 있고 사회 관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개 중에 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계속 결과를 보면서 느낀 건데 활동성이랑 사회 관계성이 되게 비슷하게 나중에 계속 결과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활동성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관계성이 높아요. 그건 당연하겠죠? 사교성이 좋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대화 잘하고 뭐 아무 때나 잘 찾아다니고 그만큼 높겠죠. 근데 활동성이 약한 친구들이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사교성도 조금 떨어져요. 낯선 사람 싫어하고 낯가림도 싫어하고 그래서 사회관계성이라는 건 친구와의 관계 또는 모르는 사람 간의 대인관계 그 다음에 민감성과 정서 반응성이라는 게 있어요. 2차 결과에서 보시겠지만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높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낮다고 다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민감성이라는 건 당연히 내가 이제 자극받는 요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희가 앞에서 이제 이렇게 미팅할 때 같은 말을 해도 나한테 하나 보다 하고 되게 충격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민감성이 되게 높으신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무던하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민감성이 조금 약하신 편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민감성이라는 것도 아이가 너무 예민하면 사실은 모든 환경에 적응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둔감하면 가끔은 눈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렇다면 정서 반응성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매력적이던데 긍정과 부정의 반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또 반대예요. 높으면 부정적이라는 얘기예요. 낮으면 긍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준비한 두 친구는 이름을 가렸는데 둘 다 8살 그리고 두 분의 이제 다른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친구를 제가 준비를 했고 혹시나 지금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결과에서 첫 번째 활동성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보면서 오늘도 이제 상담 가시는 분들한테 이 엄마는 절대 채용 안 될 거다. 이런 공간에 안 온다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이가 있고 로우가 있잖아요. 근데 활성성이 높다라는 건 사실은 적극적인 분이고 활발한 편이에요. 근데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는 그나마 활동적인 편이에요. 근데 자녀는 혹시 어때요? 좀 낮죠. 그럼 이걸 낮다 높다로 우리가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럼 새로운 것에나 또는 에너지원이 되게 높은 편은 아니야. 그럼 이 친구는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사실은 신중한 편이에요. 근데 엄마는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뭐든지 막 할 수 있어요. 엄마가 봤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보일까요?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빨리 뭘 못하지? 얘는 왜 이걸 안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막 자꾸 다그칠 수 있어요. 엄마에 대해서 자꾸 빨리 해, 빨리 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는 되게 느려요. 근데 아이는 어때요? 활동성이 완전 최고인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느낄까요? 나 쟤 버거워. 나 쟤 너무 힘들어. 나는 쟤 감당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엄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많이 신중하고 많이 소극적이고 아이를 대할 때 애가 너무 막 성급하게 보이니까 산만해 보일 수도 있겠죠?
활동성이 너무 높을 때 호기심이 높다 보니까 산만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두 번째 규칙성을 잠깐 보시면 규칙성이야 저희도 잘 아실 거예요. 준법성 강하고 자기 할 일 정확하게 하고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친구. 자,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는 약간 봤을 때 한량 같은 자유부인. 그래서 자기가 좀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는 어때요? 얘는 엄청 해야 돼요. 하고 놀아야 되고 하고 자야 되고. 근데 엄마는 어떨까요? 했으면 됐어. 그냥 잘끔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이는 아니 왜 날 제대로 안 봐주지? 반대로 애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높은 아이들이 규칙성이 높은 아이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 친구는 또 반대예요. 얘는 방법도 모르고 규칙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막 쫓아다니는 아이예요. 안 그래도 활동성이 높아요. 엄마 눈에 정말로 얘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아이처럼 보여. 근데 부모는 규칙성까지 너무 높아. 그럼 엄마 눈에 앉아서 제발 좀 먹고 제발 이거 하고 좀 자. 손 씻고 내가 공부하랬지. 이렇게 되는데 아이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서 반응성. 근데 제가 지금껏 한 30개 정도로 결과를 본 것 같은데 대부분 정서 반응성들은 여기 미들에 다들 많이 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내가 정서를 반응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로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예민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 대화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정서 반응성이 훨씬 높으면 조금만 얘기해도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감성 부분이 높은데 정서 반응성까지 사실은 좀 부정이면 저희 거 안 사요. 못 사요. 의심이 많아서.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위에 친구는 아이가 엄청 예민해요. 근데 엄마는 그냥 묻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자꾸 아니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짜증 자꾸 내게 돼. 근데 사실은 대화가 안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정서 반응성으로 봤을 때.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사회 관계성이에요. 근데 사회 관계성에서 보면 아이랑 엄마 둘 다 성격적이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해요. 근데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하냐는데 엄마는 더 적극적이야. 막 진짜 지나가다 엘리베이터만 타도 모르는 사람하고 막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아이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그걸 내가 이제 인지하고 인정하고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중한 아이고 막 덥석덥석 이렇게 할까 안 할까를 이제 고민하셔요. 걔는 그렇게 못해요. 만약에 유치원에서 학교를 바뀔 때 얘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아이야. 그러면 선생님한테도 그 얘기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엄마는 준법성을 엄마 마음대로 정하면 안 돼. 이 아이의 시기에 최대한 내가 1시간 전, 30분 전 또는 일주일 전 얘기를 미리 해놔야 돼. 그리고 민감한 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는 사실 눈치도 막 보고 눈치도 막 빠르고 근데 막 속도 상한데 말도 잘 못하고 왜 안 그래도 소극적이니까. 그러면 이 아이에게 차근차근 앉아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다그치지 말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막 활동성이 높지만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떠들고 놀고 다니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되게 예민하지도 않고요. 엄마보다 성격이 훨씬 좋은 아이예요. 아래 친구는 엄마가 사실은 좀 많이 예민하죠? 예민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 산만한 게 막 인정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이에게 잔소리가 많아질 거예요. 근데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러줘야 돼. 근데 한 번에 말귀는 못 알아들어. 그리고 이 아이는 순수하게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해서 아이가 차근차근 더 알아가야 돼. 근데 엄마가 예민하니까 사실은 아이를 다그칠 게 아니라 엄마가 눈 감고 호흡하고 조금 차근차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공감 소통 능력을 볼 필요가 있죠. 이 아이가 엄마는 예민한 상태에서 아이가 공감 소통 능력이 낮다면 사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럼 이해력을 더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독서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건데 방법을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지혜도 높지 않을 거거든요. 왜? 부딪혀서 해결해본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저기 이렇게 정서 안정성이나 이런 데에서 별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조금 자기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고 있거든. 자기는 왜 이렇게 못할까? 안 그래도 해도 잘 안 될까? 엄마는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막 이런 마음들이 많아서 이 아이는 많이 부딪혀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수하고, 자꾸 부딪히다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 방법을 좀 찾게 되는, 엄마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지잖아요. 근데 이때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위에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신중한 아이예요. 그 다음에 활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또 준법성은 되게 이제 그 준법성, 활동성이 아니라 준법성이 되게 좋죠? 준법성 되게 좋고 사회관계에서 사람을 대할 때 대화는 잘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직업을 이걸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랬거든요. 한번 국장님들이 맞춰보실래요? 뭐가 좋으실지? 되게 규칙 규율 강하고 굉장히 신중한 아이고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고 사람을 잘 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 어때? 공무원 어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아래 친구는 활동성이 막 되게 높아요. 근데 사실은 규칙 규범이 뭔지를 몰라서 잘 못하고 있거든. 하지만 이 친구는 사실은 성격 되게 쾌활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래요. 그렇게 예민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사실은 좀 운동을 해서 규칙 규율을 잡아주고 이 아이의 활동성을 올려준다면 이 친구는 운동선수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진로와 기질에 의해서 이것까지 잡아줄 수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 그 이차원 선생님이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 사실은 그 아이도 약간은 위의 친구 같은 아이였어요. 근데 엄마는 사실은 조금 낮은 편이었어요. 막 예민하고 부정적이고 사회관계 완전 제로고 막 엄마는 활동성도 너무 제로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 엄마가 백화점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일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었대요. 그래서 일을 그만뒀대요. 근데 본인의 기질과 맞지 않는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했더니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규칙성도 좋고 정서 반응성도 긍정적이고 예민하지도 않은 아이고 사회관계도 좋은 아이라서 사실은 이 친구한테 제대로 된 방법만 알려준다면 서울대도 갈 수 있는 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활동성이 조금 낮았어요, 그 친구가. 근데 활동성이 낮은 이유는 잘 몰라서 아직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책을 조금 업을 해주고 다양한 언어를 더 넣어주면 좋아서 외국어까지 첨부를 해줘라고 했더니 그 친구 그게 클로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결과를 봤을 때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 읽어보시면 되게 좋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실 활동성에서 위에 하이 부분은 활동적이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이 부분, 여기 로우 부분은 조금은 좀 이렇게 에너지가 낮고 차분한 편이다. 그래서 차분한 거지 이제 아이가 못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규칙성을 보시면 규칙적이고 계획적이고 수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긍정의 힘도 있겠죠? 그럼 하면 돼요. 근데 아래 친구들은 사실은 좀 자유분방. 그래서 좀 융통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좋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뒷편에 보시면 정서 안정성 부분에 요게 이제 보면 사실 하이가 있으면 좀 정서가 부정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느껴지세요? 이게 지금 반대예요. 그 다음 아랫부분의 로우 부분은 긍정적이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민감성 부분은 하이가 당연히 예민하고 좀 이제 민감하죠. 근데 상황 파악은 빨라. 눈치가 아주 빨라. 근데 아래에 로우에 있는 부분은 상황 파악이 느려서 남이 잘못 봤을 때는 좀 둔해 보여. 그죠? 그 다음 사회 관계성에서 높으면 사교적이고 관계가 좋고 쉽게 갈 수 있고 아내는 사실은 낯가림이 심하고 거리를 두는 편이야. 우리 왜 상담 가보면 엄마가 요렇게 앉아가지고 팔도 안 풀고 저만 빤히 쳐다보는 엄마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약간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알면 먼저 기질 검사를 하고 상담을 가실 때, 아, 이 엄마는 활동성 좋고, 그 다음 긍정적이고, 출범성이 높으면, 사교성이 좋다면, 체온감이에요. 무조건 저희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엄청 사실은 활동성이 낮아. 부정적이야. 거기다가 사람 만나는 것까지 싫어해. 백날 얘기해도 여기 안 옵니다. 그래서 체육감까지 찾아낼 수 있다. 그 다음 엄마가 아이에게 꼭 이 얘기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높다 낮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랬기 때문에 엄마가 기다려 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습을 강화해 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 교의를 엄마 손 안에 넣지 마라. 아이가 스스로 짤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해서 지혜를 높이자. 그 다음 아이가 예민한 아이들은 사실은 좀 둔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예민하다라는 얘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민한 거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알게 해주면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CAT-S 검사를 해서 사실은 클로징까지 하시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절대 안 한다는 말은 이미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다. 그럼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